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멋진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항상 그 수학을 하다 보면 듣게 되는,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뉴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력해서 보셨지만 이제 뉴턴과 황금비라고 이제 타이틀은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구조물에서 황금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제시문 보시지요. 제시문에는 뭐 짧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박물관으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건 인터넷 주소도 제가 거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그 인터넷 주소를 한번 통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황 설정은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제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여기를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폴로 11호에 이제 사령선을 봤겠죠. 어우, 대단하죠. 그렇죠.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왜 아폴로 11호의 사령선은 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저런 모양이라는 것은 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게 원뿔은 아닙니다. 원뿔이라는 얘기 이제 끝에까지 단 건데 위에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뿔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양으로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고 있다고 아마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사실은 이 공학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아, 모양이 이쁘지 않느냐, 멋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 저하고 왜 모양이 저런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말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제시한 사람은 뉴턴입니다. 자, 뉴턴이 연도로 봐서는 1687년인데요. 1687년에 그의 저서에 이 모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사령선이 있어요. 사령선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 그림을 보조적으로 들으면 이 밑에는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모양을 따진다면 콘으로 따진다면 이런 콘의 모양인데 이 우회가 잘렸지요. 그래서 우회를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뿔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사령선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한 그런 것을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를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공부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뉴턴이 그의 책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원의 크기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밑에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옆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밑에 원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점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변이 결정되어 있죠. 높이가 결정되어 있죠. 여러분 같으면은 모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사령선을 만들겠다. 물론 이때 진행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이 방향입니다. 진행 방향이. 자, 그럼 어떤 학생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학생의 아이디어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에 뚜껑처럼 뚜껑은 아닙니다만 위쪽에 작은 원에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나는 이걸 줄이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나는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이 모양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그럼 좋다. 나는 여기서 그냥 저항을 확실하게 줄이겠다. 그럼 이거를 뾰족하게 나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령선이 전진을 하는데 이 파란 거하고 하얀 거를 보세요. 저항이 꼭 이 작은 원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옆면에서도 저항이 일어나죠. 그럼 옆면의 저항이라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을 빨간 걸 표시한다면 여기 저항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 방향에 저항을 생길 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방향으로 저항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요. 여기는 각도가 이렇기 때문에 저항이 상대적으로 이쪽에 파란 거보다는 저항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저항이 작겠죠. 그렇죠. 그러면 옆면에서는 저항은 작지만은 윗부분에서는 저항이 크다는 것이 하얀 거의 이야기고, 파란 거로 비교하면 윗부분에서는 저항이 작지만 어떻게 돼요? 옆면에서의 저항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가 또는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야지만이 저항이 최소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1687년 그의 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어떻게 언급을 하나 보세요.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이 그림 갖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가 이제 밑에 있는 원이고요. 위에 위치하는 작은 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장선을 그어서 그런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없는 거죠. 그렇죠. 원뿔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물체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방향,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ODS 이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시문 가에서 뉴턴이 그의 책에서 어떻게 언급을 하나 보세요. 지금 이게 결정되어 있는 건데 지금 높이도 결정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지금 O하고 D의 중점을 잡아줬죠. 이게 의미는 뭐예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선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점선의 길이가 Q서부터 S까지 이 길입니다. 이 길이하고 같을 때 그렇게 될 때 그 모양은 이와 유사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적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증명을 하질 않았어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뉴턴이 언급한 내용을 쫓아갔을 적에 과연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가, 그거를 이제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시문 가지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인터넷 주소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거기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문이 계속 연결이 되겠지요. 제시문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시문 나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그 뉴턴이 언급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피라미드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주제 내용이 뉴턴과 황금비라고 우리가 이제 타이틀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황금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그 아폴로 11호의 그 사령선하고 여러분 이 황금비하고 관련돼서 쿠프왕의 피라미드하고 같이 한번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 제시문 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아까 사령선은 뉴턴이 언급한 거지만은 이거는 누가 언급한 건 없습니다. 그냥 있을 뿐이에요. 기원전 대략 2650년경에 이제 건축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구조물을 보게 되면은 이 구조의 기본적인 것은 옆면입니다. 옆면이라고 할게요. 피라미드의 옆면의 넓이예요. 옆면의 넓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높이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높이가 있겠죠. 높이에 제곱하고 같다. 이때 같다는 뜻은 수치적으로 같다는 거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엄밀하게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적에 같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녀석을 건축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는 기본적인 피라미드 구조, 밑면의 길이가 230m, 높이가 146에서 양쪽을 계산하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하였다. 이게 이제 제시문 나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제시문 가는 사령선.
아폴로 11호의 사령선에 관련된 거, 제시문 나는 이제 쿠프왕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상 여러분 다시 짚어보면 어떤 공부예요? 방정식에 관련된 공부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삼각비로 말하면 탄젠트죠. 구조물을 옆에서 보면은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보여지겠죠. 피라미드도 그렇고 사령선도 그렇고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각도를 놓고 보면은 탄젠트 값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특히 피라미드는 위에까지 쭉 올라갑니다만은 사령선은 뭐예요? 원뿔, 즉 원뿔대입니다. 꽃갈콘이 아니라 원뿔대죠. 밑에 있는 원이 있고 또 위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작은 원이 위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반경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풀어봤지만 제시문을 저랑 같이 점검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1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제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제시문에서 OC, 자 여러분 저 유임을 잘 보세요. OC하고 OD를 R로 놨을 적에 탄젠트 값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설정하여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OC, OD가 R이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은요. 옆에 있는 꽃갈콘 모양이 이렇게 보조선 이렇게 긋게요. 지금 요 길이가 R입니다. 그렇죠? 요 길이가 R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요? R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라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또 R이 돼요. 그러면 뉴턴이 뭘 제안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절반입니다. 여기죠. 절반 잘라줬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설정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조선이 만들어지죠. 그랬을 때 요 빨간 보조선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게 되는 그러한 모양이었을 적에 저항이 가장 작다. 거의 비슷하죠. 선생님이 비슷하게 그렸죠. 저항이 가장 작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적에 여기서 말한 탄젠트 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 각도를 뜻하겠죠. 이 각도가 시타예요. 이 탄젠토 시타 값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참 많이 만나는 겁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거를 황금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호로 피라고 씁니다. 피라고 써요. 피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나올까? 지금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분의 이만큼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야 되겠죠.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 했겠지요. 이 길이 더하기 또 뭐예요? 나머지 이쪽 길이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쪽 길이 절반이죠. 2분의 R이에요. 그렇죠? 더하기. 요 나머지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길이는 뉴턴이 뭘 제안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얘는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R 제곱 더하기 이겁니다. 이건 반쪽의 제곱이죠. 따라서 4분의 R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전체 길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이쁘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녀석은 2분의 R이고 더하기 스퀘어 루트.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4분의 어떻게 되죠? 5R 제곱입니다. 그러면 빼낼 것은 다 빼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얘는 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R이 나가잖아요. 여긴 2가 있었죠. 그래서 남는 것은 1이 남고 요 속에 있던 루트 5가 남지요. 자, 따라서 뉴턴의 방법대로 쫓아나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꽃갈콘입니다. 꽃갈콘의 높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이만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됐지요? 자, 그럼 탄젠트 시타의 정의를 쫓아서 들어갑니다. 자, 주세요. 여기서 탄젠트 시타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사용한 거죠. 선생님이 이 노란색으로 만든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 밑변 얼마의 r, 높이 주세요. 이 녀석이죠. 따라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r입니다. 따라서 r을 지우고 나면은 이쁘게 1 더하기 2 루트 1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만들어지죠.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얘를 phi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조에서 이 탄젠트 값이 바로 황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논제 1의 첫 번째이고요. 자, 그러면 논제 1의 두 번째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제 2의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유인물 보셔야 되고요. 제시문에서 지금 R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뿔대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렇죠. 길이를 원래 있던 거 이건 큰 원의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황금비로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요 그림 갖고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에요. 됐지요? 그럼 작은 원이 또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 녀석입니다. 얘를 뭐라고 할까요? R 스타라고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뭐예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뭘로 표현하래요? R과 R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탄젠트 시타가 P라고 하는 황금비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R하고 이 탄젠트 값에 의해서 이 녀석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이디어는 이거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각도나 여기 있는 각도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분의 이거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죠. 자, 탄젠트 시타는 이 각이나 이 각은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분의 이 녀석입니다. 됐지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모양만 써놓도록 하지. 얘가 바로 뭐예요? R 시타분의 이 녀석입니다. 여기다 이 녀석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까? 이 녀석은 전체 중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렇겠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여기까지가 R 똑같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거의 절반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였어요? 이 길이가 바로 이 길이가 이쪽 길이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 녀석은 이 길이가 누구예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여기서 직각삼각형 쓸 수 있죠. 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이 녀석이죠. 그러면은 스퀘어 루트에 R 제곱의 이 녀석이죠. 그럼 이제 똑같이 또 나올 거예요. 따라서 4분의 R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 녀석 길인데 걔가 여기서부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려면 요만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걸 빼주면 되겠죠. 그 녀석은 어떻게 돼요? 뉴턴이 어떻게 제안했어요? 이게 R이다. 근데 그게 절반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빼줘요? 2분의 R을 빼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분자로 옮겨가면 탄젠트 값이 이가 P가 되기 때문에 R 스타를 나머지 관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하고 요거를 좀 이쁘게 정돈해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을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양새는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금방 할 수가 있죠. 이 녀석은 루트가 들어가면서 얼마예요?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니까 루트가 남고 그거의 R입니다. 그렇죠? 자, 빼주기 2분의 얼마예요? 1의 R이잖아요. 그럼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R을 다 빼내겠습니다. 2분의 어떻게 되죠? 루트 5 마이너스 1의 R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 녀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전하게 R과 이 값으로만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면은 그 모양을 이쁘게 써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관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요. 지금 관계식을 그러니까 요 모양은 어디서 본 거냐면은 phi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그 R 스타에 관련돼 가지고 나머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R 스타 분의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1을 2로 나눠준 거에 그거에 R 이렇게 들어갔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ph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R 스타는 phi 분의 1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에 그거의 R 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물론 여기까지 써도 되겠지만은 이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는 황금비루수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역수도 사실은 거의 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역수거든요. 황금비의 역수가 돼서 이 자체가 phi 분의 1이에요. 그래서 phi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R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R 스타는 이제 이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좀 모양을 그러니까 증명 과정을 조금 더 점검한다면은 삼각형을 좀 놓고 하면은 여러분 아까는 삼각형을 좀 눕혀서 했었죠. 제가 요거를 삼각형을 좀 여러분들이 편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거의 방법은 똑같지만 조금 더 이쁜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이 각도를 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모양을 꽃갈 모양을 이렇게 세우면 훨씬 편하죠. 그렇죠. 지금 적당한 이 부위가 여기가 이제 잘라져 있는 거고 보조선을 그으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훨씬 편하죠. 보세요. 이게 이제 시타예요. 그럼 이쪽 반이 R입니다. 그럼 요게 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쪽의 원의 반경을 R 스타 이러면 훨씬 더 모양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가 훨씬 쉽지요. 그러면 전체 높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이 전체 높이는 어떻게 돼요? 아시겠지만 탄젠트 값 이용하는 거죠. 탄젠트 시타가 어떻게 되죠? R 갖고 얘기한다면 R분의 이 녀석이었잖아요. 탄젠트 시타가 R분의 이 높이를 뜻합니다. 그렇죠? 이 높이예요. 그 말은 높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가 됐었어요? 황금비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높이는 뭐예요? R 곱하기 phi가 되는 것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그러면 요 모양이 또 필요하잖아요. 요 모양은 어떻게 돼요? 요 모양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높이.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뉴턴이 제안한 방법에 의해서 이 녀석이 R일 적에 이것도 R로 잡아주라 그랬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 편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것분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이 높이가 필요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쉬운 게 어떻게 돼요? 높이가 어떻게 해요? R phi에서 뭐 빼주면 돼요? R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오세요. 자, 이 삼각형 갖고 합니다. 탄젠트 시타는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작은 원의 반경분의 요 높이잖아요. 높이 여러분 여기 구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R phi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여러분 계산을 들어가는 게 좀 모양새 낫죠. 이게 뭐예요? 탄젠트 값을 가지고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값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phi가 되는 거죠. 그럼 모양새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R 스타라고 하는 걸 주제로 쓰면 R 스타는 거기다가 phi 곱해 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R phi 마이너스 R입니다. 그러면 모양새로 보면 어떻게 돼요? R 스타는 어떻게 되죠? phi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phi로 나눠주면 R. 그렇죠? 인수분해 할게요. phi로 나눠주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phi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이 더 나올 수도 있죠. 모양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건 여러분 또 알 수가 있는 게 phi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나요?
phi 제곱 마이너스 phi 마이너스 1은 뭐예요? 0.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잖아요. 거기서 1 마이너스 phi 분의 1이 뭐가 되느냐 하려면 이 상황에서 양변을 또 뭐로 나눠줘요? phi 제곱으로 나눠줘요. 1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phi 제곱으로 나눠지면 phi 분의 1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phi 제곱분의 1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걔가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1 마이너스 phi 분의 1이죠. 이만큼만 필요하죠. 따라서 1 마이너스 phi 분의 1은 어떻게 돼요? phi 제곱분의 1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 r 스타 작은 쪽의 원을 phi에 관련된 거하고 r에 관련된 것으로서 써줘라. 이렇게 해도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 아까는 이제 눕혀놓고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방정식을 이용한다든지 아까는 뭐예요? phi가 알려졌으면 그의 역수 phi 분의 1은 뭐예요?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실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수이기 때문에 뭐 같이 접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할 적에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뉴턴이 제안을 한 그 원뿔대가 각도를 밑에 각도를 시타라고 했을 적에 작은 원과 큰 원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황금비를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제시문 2에서는 여러분 일반화예요.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것을 일반화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논제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논제 2를 보시면 이게 이제 수학에 있어서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논제 1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방정식을 가지고 즐겁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특히 이 방정식에서는 양의 근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황금비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바로 그 아폴로 11호 사령선에서 이제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누가 숨어 있냐면 마이너스 1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P라는 값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한게 되면 방정식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의 근을 뭐로 쓴 거냐면 이거로 쓴 거예요. 양의 근을 이거로 쓴 겁니다. 그럼 당연히 P가 1인 경우가 그 전에 했던 황금비잖아요. 그렇죠? 황금비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이거에서 이거로 바뀐다는 것이 바로 구조에서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뉴턴이 했던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이제 다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나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뉴턴의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모양이 전체 꽃갈콘이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여기를 이제 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방법을 비교하면은 이쪽 길이가 R이었잖아요. 이게 R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잘라준 거냐면은 이것을 반으로 나눴을 적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뭐였었어요? R이었잖아요. 근데 R로 하지 말고 이 길이를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R에다가 P만큼 곱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R이었었죠. 근데 이 길이가 어떻게 변했어요? R 곱하기 P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P가 1이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RP로만큼 P가 1보다 크면 이게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은 뭐예요? 여기서 중점을 잡아주죠. 그렇죠? 중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누구랑 똑같아요? 조금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길이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차이점은 여기서 이제 늘어났던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도 시타니까요. 이 탄젠트 시타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OD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길이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P배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이 구조에서 탄젠트 시타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그대로 또 들어갈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탄젠트를 만들려면은 이것분의 이 전체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럼 꼭할콘의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녀석에다가 이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녀석부터 나올게요. 얘는 어떻게 만들었어? 여기의 절반이었어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R을 P배만큼 했었죠. 그래서 RP를 절반. 그렇죠. 됐지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 주세요. 이쪽 길이는 뉴턴이 제안한 게 이거랑 같아야 됩니다.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들어갑니다. 따라서 R제곱 더하기 이 녀석은 아까 절반이었었잖아요. 4분의 뭐예요? RP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R제곱, P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RP가 있고요. 얘는 스퀘어 루트 중에서 4가 중심이 될 거고요. 그렇죠? 4분의 이 녀석이 돼야 되니까 2가 된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스퀘어 루트 안이 되겠죠? 여기에 4R제곱 플러스 R제곱 P제곱 들어가 있죠. 여기서 R을 또 끌어내겠죠? 끌어내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분의 그렇죠? 4R제곱 이거는 그대로 있지요. 자, 그러면 2분의 RP 더하기 2분의 여기서 여러분 뭐 끄집어내면 이쁘게 했어요? R 끄집어낼게요. R 끄집어내면 스퀘어 루트 4 더하기 뭐가 남아요? P제곱이 남겠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버리면 2분의 여기도 R이 있고 R이 있고요. 그렇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쁘겠죠? 따라서 P 더하기 스퀘어 루트 아마 P제곱을 먼저 쓰는 게 이쁠 거예요. 더하기 4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에서 지금 여기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p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번화 된 거죠. 자, 근해 공식 씁니다. 자, 근해 공식 쓰시면 2a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p 그렇죠. 플러스 루트 들어가고 p제곱 마이너스 4ac 이 형식이 나온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의 근을 특히 양의 근을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phi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맞지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요거 지우고요. 요만큼만 줘요. 그럼 얘는 phi 곱하기 r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죠. 그러면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탄젠트 시타를 들어갑니다. 탄젠트 시타는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R. 높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구했잖아요. phi r. 그럼 r이 지워지고 뭐예요? phi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탄젠트의 뜻하는 게 이거의 시타죠. r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논제 2의 첫 번째 내용은 구조를 그렇게 변경했을 적에 탄젠트 값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말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방정식 이거의 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뭐예요? P가 1일 때가 뭐예요? 황금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제 2의 첫 번째 탄젠트 값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논제 2의 두 번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 여러분 논제 2의 두 번째는 뭐에 관한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지요. 논제 2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구조에서 원뿔대의 작은 원의 반경을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한번 그대로 표현을 하시오. 그래서 똑같이 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아까는 삼각형을 눕혀서 꽃갈대를 눕혀갖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은 훨씬 그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보지.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눕힌 거를 세워주세요. 지금 꼭할콘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진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자, 우리가 이걸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요게 밑에 있는 원의 반경 R, 위에 있는 작은 원의 반경을 R 스타 이렇게 한 겁니다. 맞지요? 이렇게 구조가 된 거지요. 자,
이걸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든 거예요? 특히 여러분 높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높이가 아까는 R이었지만 이 높이가 지금은 R이 아니죠. 얼마만큼 확장한 거예요? P 곱하기 R로 확장한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를 주세요. 전체 높이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조그맣게 구한 게 뭔가 보세요. 이게 시타잖아요. 그럼 전체 높이는 탄젠트 시타는 아까 어떻게 나왔었죠? R분의 P의 R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입니다. 그렇죠? P의 R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PP의 곱하기 R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원에서의 반경을 그렇죠? R과 그 P에 관한 거 여기서 이 P는 이 녀석을 관련돼서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동일하게 탄젠트 시타는 원래 동일하게 얘가 P입니다. 그렇죠? 그럼 삼각형을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밑변에 얼마예요? R 스타입니다. 작은 원의 반경. 높이 주세요. 높이가 누구예요? 이거에서 이거 빼줍니다. 그러면 R을 써놓고 이렇게 쓰면은 가로 다루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P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녀석이 높이죠. 그러면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녀석의 모양을 좀 더 이쁘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계식에서 나와야 되겠죠. 한번 보세요. 관계식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모양.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양을 놓고 얘를 좀 이쁘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녀석은 P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R 스타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R 스타는 이제 모양을 바꿔놓게 하게 해줘요. 여기가 이제 R이니까요. R 스타는 R 스타 곱하기 P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P 마이너스 P의 R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R 스타는 물론 전체에 이제 R이 있을 거고 들어갑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P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요양 물론 이렇게 놔둬도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더 모양을 좀 단출하게 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려면 P가 갖고 있는 관계식을 사용하면 되죠. 얘는 뭘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P의 제곱, 그렇죠? 얘는 방정식을 여기다 써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이걸 만족하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이걸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P에다가 P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식에서 양변을 뭐로 나눠줘요? P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그렇죠? P분의 P, 요거는 이제 발 밑에다 살짝 써주세요. 마이너스 또 하나는 뭐예요? P분의 1 이퀄 0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원해요? 요만큼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을 원하죠. 그렇죠?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P의 뭐가 돼요? 이건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 이건 아까 제곱으로 나눠줬죠? 그러면 여러분 뭘 빠진 거 알고 있었어요? 이거 제곱 빠진 거 알고 있죠? 제곱분의 1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작은 원의 반경은 큰 원의 반경에다가 이만큼을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 녀석은 황금비하고 관련된 그것을 일반화한 방정식에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논제 2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논제는 아폴로 11호의 사령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시한 것을 누구의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한 거예요? 뉴턴이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관계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일 적에 어쨌든 최소의 저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전개됐지요. 그러면 마지막 논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다루라고 하는 거죠? 자, 논제 3을 들어갑니다. 논제 3 내용을 한번 여러분 우리 유인물 한번 보세요. 논제 3에서는 자, 여러분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피라미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시문 나에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됐을 적에 뭘 구하냐면은 D분의 L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원래 피라미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원래 피라미드를 한번 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측면만 가지고 해도 되겠지요. 자, 이렇게 옆면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또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얼마로 했어요? 2D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높이가 얼마예요?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높이가 h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었을 적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였었죠? L.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양을 측면에서 얘기한 거니까 훨씬 더 각도를 얘기할 땐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시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래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원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걸 두 번째로 할게요. 원래는 뭐냐면 옆면에 약자로 쓸게요. 옆면의 넓이 그것에 하고 그 다음에 높이 그것에 제곱하고 같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h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의 옆면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2d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이 들어갑니다. 높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될 적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높이 설정은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그냥 L이죠. 그렇죠? 그렇죠. 옆면의 높이가 이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D 곱하기 L은 뭐가 돼요? H제곱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어디다가 만족시킨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D분의 L입니다. 그러면 D하고 L, 요만큼이 D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L제곱은 그렇죠. D제곱 플러스 H제곱이에요. 그렇죠. 됐지요? 물론 h제곱 대신에 이 녀석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L제곱은 D제곱 플러스 H제곱이 누구냐면은 D 곱하기 L이에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삼각비 중에서 D분의 L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이 얼마인가를 보려면 이 식에서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D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D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D제곱으로 나눠주면 D분의 L의 제곱. D제곱으로 나눠주면 1이 되겠죠. 1은 이쪽으로 쓸 거고요. 이 녀석을 D제곱으로 나누면 남는 것은 D분의 L이 남아요. 그래서 D분의 1을 X라고 한다면은 방정식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X, 넘어가면 1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황금비가 나오는 특히 이 경우에 양의 수만 따지는 거니까요. 황금비가 나오는 방정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고 싶어요?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재심은 가에서 했던 형태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라미드의 구조물애들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피라미드의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높이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옆면의 넓이에다가 그렇죠. 이거 사실 이거 삼각형이라고 썼지만 피라미드죠.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피라미드 옆면의 넓이에다가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높이의 제곱은 여기다가 뭐가 돼야 되는가요? P 곱하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자, 높이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 높이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시문에서 나와 있듯이 P 곱하기 자 옆면의 넓이에요.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D 곱하기 L이 되잖아요. 자, 이 식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입장이 지금 전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으로 오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건 그 L제곱이 D제곱 플러스 H제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자, 이 중에서 H제곱이 어떻게 바뀔 거예요? H제곱이 구조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P 곱하기 DL로 바뀌어주는 것입니다. 구조물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대신 들어갑니다. 따라서 L제곱은 P 곱하기 DL 플러스 D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조물이 바뀌었을 적에 그러면 모두 바뀌어요. 탄젠트 값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 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D분의 L의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양변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D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D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전체의 제곱은 D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남는 게 D 하나밖에 없죠. D분의 L. 물론 P 남아 있고요. 플러스 여기는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됐죠. 이 모양이 뭐예요? X제곱은
p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정식으로 말하면 여기다 쓸까요? x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1은 0이 되잖아요. 됐지요? 그럼 이거의 근이 바로 뭐였어요? 이 녀석의 양의 근은 우리는 양의 근만 따지죠. 양의 근을 p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p라고 썼잖아요. 따라서 탄젠트 시타는 어떻게 된다고요? p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구조물에서요? 새롭게 만들어진 피라미드 구조물에서요.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는 어떤 조건을 준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이 조건을 준 겁니다. 그렇죠? 이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랬을 적에 d분의 L을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하고 구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d분의 L이죠. 자, d분의 L의 값은 그렇죠?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바로 일반화된 그런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비교했어요? 그 앞에서 맨 처음에는 그 사령선이 있었죠. 누가 제안했던 거예요? 뉴턴이 제안했던 사령선이 있었죠. 그것은 R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황금비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놨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재심은 1, 2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간 거예요? 피라미드로 옮겨가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탄젠트 값이 p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턴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구조물로 옮겨와서 탄젠트 값을 구해봤고 그것을 어디로 옮겨갔어요? 피라미드로 옮겨가서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구현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방정식이 어떻게 일반화되는지 오늘 그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뭘 일반화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